코로나 이겨내는데 앞장섰던 지자체 대구가요.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죠. 그런데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을 3주 안에 가지고 올 수 있다. 대박. 벌써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그러니까요. 지난달 31일에 대구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협의회와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서 국내 화이자 백신 3천만 명 분량, 그러니까 6천만 도즈겠네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3천만 명 분량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구시가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하면서 모두의 주목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야, 대구시가 근데 지자체가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3천만 명분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 발표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의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가 화이자 백신 3천만의 분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의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서 백신 도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상당 부분 이게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그냥 백신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선호한다는 그 화이자 백신을 3천만 명분, 그것도 3주 안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이구!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백신을 들여온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죠.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계속해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역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이자에서 초국가 기관 또 정부와 백신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판권은 한국 화이자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도입한 제안한 화이자 백신 도입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사실 화이자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 외부 업체 기관이 백신 도입을 제안을 했었는데 허위로 밝혀졌던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과 관련해서 또 이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 방역 당국에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입니까? 관련해서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통보받았습니다.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이자 측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한국화이자제약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이 팬데믹 동안에는 각국의 중앙정부 또 그리고 초국가 규제기관에서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과 같이 어떠한 중개업체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제안은 화이자를 통한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이다라면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예정인데다가 진위를 조사 중에 있고 국제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수사기관 이 협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윤성 교수님, 이게 이른바 백신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급히 이제 불을 껐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정책 보좌관이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네. 대구시에서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지난 4월 28일에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이 화이자 백신 구매를 위해서 접촉을 했던 그 무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수정 중입니다.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안내 문구만 있고 주소가 플로리다주로 돼 있는데 미국 아닙니까? 네. 전화는 포르투갈 번호로 돼 있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해시태그를 갖다 달아 가지고 백신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지만 대부분 정품이 아니거나 구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백신 사기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제서야 대구시가 한 발 빼는 듯한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여기에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메디시티 협의회 측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밝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제 와서 대구시 얘기는 우리 대구시가 한 게 아니에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한 거예요. 우리 대구시는 그냥 약간 재정적 도움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거 성공했으면 대구시 치적으로 자랑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네. 상식적으로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이 도입하는 문제를 무역회사, 무역업체랑 뭔가 이거 협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역시 또 한 발을 뺐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되니까 이제 이 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백신 구입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이 메디시티 측하고 그 독일 무역회사하고 연결되는 거 연결되자마자 우리가 추진하면 안 되니까 바로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정부 당국 얘기는 좀 다릅니다. 네. 3월부터 5월까지 약 2달간 지금 개별 협의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지금 이렇게 알린 거라고 해요. 대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뭐 진실 공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대구시가 어찌 보면 본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최대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지금 발을 빼는 모양새가 아닌가. 미리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야, 지금 분위기가 이거 백신 사기 지금 가짜의 무게가 지금 확 실리고 있잖아요. 혹시 김유진 아나운서 대구가 혹시 이거 추진하면서 무슨 계약금을 줬다거나 혹시 금전적 손해 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일각에서 지금 계약금 같은 건 선지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구는 공문 말고는 진행을 했던 것이 전혀 없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구시는 무역업체에 제한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뿐이지 뭐 중앙정부를 패싱하고 대구시가 뭐 단독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영진 시장 얘기를 100% 믿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선지급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는 왜 이렇게 대구가 무리수를 줬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뭐 권영진 시장이 본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무능한 정부다, 비겁한 전문가들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연초에 사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 또 방역 당국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을 정치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권영진 시장으로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본인의 치적과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터지다 보니까 혼란에 휩싸이는 건 고스란히 국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이 공인인 대구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처신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경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3일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원인은 본인이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피해서 대구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시장이 이번에 일개 무역회사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이 권 시장이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네. 이제 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홍보를 본인들이 주도를 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뒤로 이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네. 공식적으로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금 대구 시민분들 단단히 뿔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작 대구시가 신경 써야 할 게 따로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5명인데요. 유흥업소 등을 고리로 한 이 확진자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5종, 클럽이나 헌팅포차 외에도 노래 연습장 그리고 홀덤펍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식당과 카페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방역 수칙, 다시 한번 개인 방역 수칙부터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